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유익한 정보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입니다. 흔히들 치과라고 하면요,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 긴장감 느끼게 되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요, 진료를 좀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 주변에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료를 미루다 보면요, 결국 이 병을 키우게 되죠. 특히 이 치주 질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 치과 질환 가운데 이 치주 질환이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구강 건강을 정말 꼼꼼히 집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건강한 오후에서는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집에서도 건강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구강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NOIM 스튜디오 자리해주신 박형진 원장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일단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이신데요. 집에서 굉장히 이 구강 관리 네네. 철저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이 아무래도 그러시니까요. 아무래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원장님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집에서 굉장히 평상시에 다른 분들보다는 구강 관리를 좀 꼼꼼히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네네. 일단 애들은 이제 다 크긴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유치열기부터 이제 치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습관화를 시켰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이제 20대에 다 있는데요. 네네. 아직 만일 이제 양치만 하고 네. 그러면 이를 다 안 닦은 걸로 본인들이 그냥 생각을 하고 그래요? 꼭 치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예.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또 본인한테 맞는 그런 도구가 네. 구강 위생 용품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씩 오. 그냥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은 잘 이해를 못하고 좀 네. 부담을 느끼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 네. 어느덧 자기 몸에 이제 배이는, 습관으로 배이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서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좀 배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우리 원장님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녁에 양치질만 하면은 전혀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치실이라든지 네. 어떤 클리너라든지 청결제라 그런 거를 꼭 추후에 이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 보통 청결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구강 양치액이라 그러죠.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무엇이고,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요런 약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댁에서 관리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제 구강 위생 상태에 따라서 네.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하여 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렇고요.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정말 꼭 아셔야 하고 네. 너무나 궁금해하셨던 그런 좋은 정보들 오늘 더해 주실 텐데요. 올바른 구강 홈케어에 대해서 오늘 박형진 원장님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일단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가장 친숙한 거는 칫솔이죠. 칫솔. 잇솔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잇솔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손에 근육이 좀 발달이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네. 습관은 들여야 되고, 가장 쉬운 칫솔질 방법이 뭘까 하는 게 옆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옆으로 문지르는. 예, 그게 어렸을 때는 첫 번째, 왜냐면은 습관을 들여서 양치를 하도록 하는 그 습관이 그렇죠.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잇솔질을 하도록 가르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위아래로 닦아야 된다, 아니면 돌려서 닦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치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고 그러게 되니까요. 첫 번째는 입술질 방법에 대해서, 또 입술질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아. 방법이 그냥 옆으로 닦아라, 위아래 닦아라, 돌려서 닦아라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것보다도 네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한테는 이런 칫솔법이 조금 더 낫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치아가 이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발달돼 있는 젊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칫솔법이 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네. 다양한 칫솔질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치주 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는 칫솔질 방법은 이제 잇몸에, 또 그 잇몸이 시작하는 그런 부위가 어딘지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입술질하는 네네,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 우리의 잇몸이 시작되는 부분이요. 네, 그럼 그 부분부터 사실은 칫솔질 할 때 그 부분부터 닦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충치가 어디에서 많이 생길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 충치가 조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잇몸병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네, 뭐양그 그 충치이든 잇몸병이든 사실은 원인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근데 충치균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특이하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라그라고 하는 일반 세균 덩어리, 거기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플라그라는 거를 일단 제거를 하면 철저하게 충치도 예방할 수 있고 잇몸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유소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가 마모가 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치아 형태를 보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예. 마모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골짜기가 깊습니다. 네. 그게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치아가 새로 났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은 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네랄 함량이 조금 적습니다. 후천적으로 이제 이가 날 때는 본인이 섭취하는 음식, 또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어떤 유전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미네랄 함량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가 나고 나서는 후천적으로 뭐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라든지 뭐 음식에 들어있는 불소, 아니면 칼슘, 이런 미네랄이 침착이 되면서 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젊은 그런 층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미네랄 함량이 조금 적고 골짜기가 깊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에는 칫솔로 아무리 그 부분을 닦으려고 해도 안 닦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가 나자마자 실란트라 그래서 그 골짜기를 조금 메워주는, 메꿔서 이렇게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충치균이 예방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예방법이 있고요. 예. 1차적으로 보통 많은 경우는 양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충치가 이제 시작됐을 때 1단계 초기 단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에나멜층에 국한된 충치를 초기 단계 충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충치가 머물고 있다고요? 예, 그냥 거기서 스톱돼 있는 거죠. 그럼 까맣게 이렇게 변해는 있는데 네. 그 안에까지 깊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양치를 잘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경우니까요. 어쨌든 박테리아 로드를 좀 줄여주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 골짜기 부분에서 충치가 많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하고 이가 만나는 그 부위. 이하고 이가 만나는 부위요? 네. 그 뭐 사이죠. 사이 그 만나는 쪽에서 바로 밑에 그 잇몸에 가까운 바로 밑쪽에서 충치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치가 되기 힘든 그런 자리 중에 하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치실이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충치가 시작되는 곳이든,
그다음에 잇몸병에 해당한다면 잇몸병은 우리 잇몸 그 선이 있죠. 네네. 거기가 이제 시작점인데 네. 그 시작점에서 관리가 안 되면 잇몸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시작점부터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잇몸 주변, 네. 잇몸 선 주변을 잘 닦아주는 것이 잇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첫 번째 이제 타겟 점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충치나 잇몸병을 했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예.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관점은 잘 안 닦이는 곳에서 병은 시작된다. 예,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니까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어디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이제 관리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칫솔질 방법은 그 바로 잇몸 선을 중심으로 이를 닦는 거예요. 잇몸 선을 중심으로요. 네, 네. 예. 근데 잇몸 선을요. 옆에 90도로 이렇게 딱 칫솔을 대시고 막 문지르시면 예. 그쪽 부분의 잇몸은 굉장히 얇고요. 그다음에 에나멜층하고 뿌리가 시작되는 그 부분하고 사이에는 경도의 차이가 있어요. 단단하기의 차이가. 참 어렵네요. 네, 네. 네. 즉 뿌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 좀 살살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닦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너무 살살 닦으면 또 안 닦이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네. 잇몸 칫솔을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잇몸을 향해서요 한 45도로 기울여서 네. 잇몸 선에다가 위치를 시키고요. 45도요. 네네. 네네. 그 다음에 그냥 흔들어 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45도로 칫솔을 기울여서 흔들어 주기만 해도 된다고요? 예, 그냥 이렇게 진동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아. 흔들어만 주셔도 그러면은 네.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진동 칫솔 있잖아요. 네네네.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칫솔하고 전동 칫솔하고 예, 예. 차이에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동 칫솔이 소개되는 이유는 네. 핸디캡 즉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를 닦기 힘들 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고안된 거기다 보니까 좀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진동을 주는 게 너무 어눌하고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또 네. 전동 칫솔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돌아가는 것하고 진동하는 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돌아가는 거는 조금 제가 이에 데미지를 주는 거를 조금 봤기 때문에 진동을 권하는데요. 네. 그 칫솔도 45도로 잇몸에다가 놓고 그냥 예. 떨도록 만들어 두면 이걸 또 그 칫솔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그럼 계세요. 너무 과할 수가 있죠. 네. 아, 예, 그러다 그렇군요. 보면은 뿌리가 패이는 현상도 생기고 네. 또 45도로 기울여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의 힘을 주지 않으면 네. 치아하고 치아 사이로 들어가는 부위가 안 닦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이제 잇몸 선에 45도로 칫솔을 기울이고 아주 짧게만 이렇게 진동을 줘서 하면은요, 우리가 연구를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네. 평균적으로 0.8mm, 즉 1mm 정도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틈 안으로 칫솔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잇몸 선 주변에 네. 그리고 살짝은 잇몸 안쪽에 있는 치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와, 그 방법 정말 어떻게 들으면요,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양치질을 했던 것과 예. 또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45도 각도로 살짝 비스듬히 잡은 네네. 다음에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닦는 거, 그게 정말 뭐 몇 년 뒤 치아 건강으로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리고 원래 네. 우리 치아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모양을 네. 치아가 씹히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요, 음식이 씹으면 그쪽으로 음식물이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네. 잇몸에 가까운 쪽이 제일 부풀러서 이렇게 뚱뚱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잇몸 쪽으로 가면서 약간 또 홀쭉해집니다. 뿌리가 시작되는 네네. 근데 음식을 저작을 하시다면 특히 채소나 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 그렇게 처음에 씹히는 부위에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면은 저절로 닦여지는, 즉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잘
섞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그 올바른 구강, 홈케어를 위해서 네네. 그냥 칫솔질로만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아까 치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요. 최근에는 워터픽이라는 것도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집에서 이렇게 뭐 욕실에 놓고서 쓰길 권하는 그런 네네. 워터픽도 뭐 아마존이나 그런 제품에서 쉽게 살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있었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워터픽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이 있는데요. 플래그라는 것이 우리 치아에 붙어 있을 때는 네. 약간 다당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약간 끈적이 있는 그런 그 성분에 네. 이제 박테리아가 들러붙는 게 그게 이제 그 플래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거를 저희 치과에 있는 고압으로 네. 묻혀놓고요. 고압으로 이렇게 쐈을 때 네. 제거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굉장히 수압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워터픽보다 훨씬 센 수압을 제거가 안 놓고도 된다고요? 제거가 안 돼요. 그럼 그래서 그 워터픽은 네. 사실 뭐 양치나 아까 뭐 치실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예. 우리가 요거는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네네.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치아를 칫솔은 우리 볼 쪽, 혀 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면은 한 180도 정도, 360도가 네. 전 둘레라면 반 정도 닦는 거고요. 이하고 이 사이 부분은 치실이나 또 이제 치간 칫솔이라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닦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칫솔질만으로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생기는 그 바로 컨택 바로 밑에 부분은 치실이 아니면 제거가 안 되고요. 거기에서 잇몸 쪽에 있는 부분에 치태를 제거하려고 해도 이제 치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셔서 잇몸 사이가 많이 떠 있으신 분들은 네네. 뭐 치실은 기본이고요. 네. 치간 칫솔이라 그래서 예. 우리 아주 작은 우리 젖병 닦는 알아요. 예. 네네 솔같이. 네네 예. 이 와이어가 아주 가는 게 있고 맞습니다. 그 사이로 예. 이제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돼 있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예.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예. 있고요. 그거는 이제 치아 이제 사이의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닦아주시면 예. 이제 치태를 좀 플라그를 좀 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360도가 다 잘 닦인 거겠죠. 그럼 혹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까요? 뭐. 잇몸 사이에 틈이 없으신 분들 젊은 층에서는 치실을 열심히 쓰시고 예. 조금 벌어져 있어서 예. 치실 그러니까 뿌리가 노출이 되는 부분은요. 치실이 이렇게 편편하기도 하고 약간 오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치실만 쓰면은 그 오목한 부분이 잘 안 그렇죠. 닦이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치간 같이 칫솔. 써주시면 그렇죠. 효과가 훨씬 좋고요.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예.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워터픽이에요. 네, 그리고 구강 양치액. 구강 청결제 이제. 예. 네네. 왜냐하면 쉽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 근데 효과면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워터픽은 그냥 대부분 보면 양치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이유가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거를 제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거 제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 근데 병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좀 적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미 사서 벌써 쓰고 계신 분들은 그럼 그걸 아예 쓰지 말까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치실, 치간 칫솔, 양치 이런 걸 하시면 네. 플라그가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예. 다 루즈하게 이렇게 입안에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면 그 루즈한 걸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 사용하면 더 효과를 볼 수 그래서 있다. 예. 워터픽은 다 치실, 치간 칫솔 다 잘 하시고 마지막에 해주시면은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네. 또 그 효과는 그러면 치실, 치간 칫솔, 양치 완벽하게 잘 하시면은 안 쓰는 또 되지 않느냐? 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네요. 예. 물론 씻어내는 그 수압에 의한 거는 그 끈적이는 그 부분들이 이 수압에 의해서 제거가 잘 안 되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루즈하게 만든 다음에 닦아주시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네. 구강 청결제라 그러시죠. 입냄새 날까봐 네. 뭐 또 그게 박테리아를 죽일 없앤다고. 거다라고. 예. 왜냐하면은 이게 박테리아를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죽이는 약은 맞습니다. 네네.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들, 뭐 예. 박테리아뿐만이 아니고 뭐 곰팡이균 여러 균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플렉이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치과 대학생들한테 한 그룹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양치하고 네. 두 번째 그룹은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세 번째 그룹은 3일에 한 번씩 양치하도록 하고 네. 네. 어떤 그룹은 구강 청결제만 사용하도록 하고 예. 그러고 이제 이 그룹들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플라그가 얼만큼 제거되고 처음에 비해서 네. 얼만큼 쌓였고 이런 거를 해봤더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잘 닦은 그룹에서는 잇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발병되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닦고 3일에 한 번씩 닦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씩 잇몸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구강 양치액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입솔질은 안 하고요. 네.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날까지는 조금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치가 나타나는데 3일이 되는 때부터는 네. 이게 안 닦은 거랑 똑같더라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해서 더 좀 경각심을 네네.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강 양치액은요. 네. 사실은 이를 뽑으셨다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한 2, 3일 동안 잘 못 닦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네. 매일매일 그냥 양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사이에 있는 플락을 제거를 해주겠지, 박테리아를 죽이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경우에는 안 닦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강 양치액은 이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네, 맞아요. 네, 잇몸에서 이게 날아갈 때 물을 같이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잇몸이 마르는 현상도 좀 생기고 그렇군요. 예. 또 양치를 다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테인 이 치아 아주 검게 착색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좀 그럴 수도 있나요? 네네네. 와, 제 주변에도요, 이 액상형 네네. 구강 청결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네. 와, 이게 착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네. 정말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제대로 네. 또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오늘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구강 관리에 대해서, 이 구강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언들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치간 칫솔 네. 정리를 하자면요,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치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일 저녁에 네네. 이 양치질 하고 나신 뒤에 꼭 매일 사용하시는 것을 또 권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강 청결제, 이 액상형 구강 청결제 같은 경우는요. 뭐 매일 정말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효능에 대해서 알고 네.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워터픽 같은 경우도 네. 워터픽도 이 치간 칫솔이랑 치실을 올바르게 사용한 다음에 오히려 사용하시는 게 네네. 효능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조언들 더해 주셨어요. 이 평소에 구강 건강 꼼꼼히 관리해야지 아무래도 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치주 질환이라든지 그런 네. 충치 같은 거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치석이 생기는 과정이
이 플라그 치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태에서 제거를 하면 치석이 생기는 양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도 사실은 치아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네. 제거가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치석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제거를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아 스케일링 같은 거. 네, 예,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예, 스케일링은 그렇게 이제 검진도 하지만 네. 이제 치석이라든지 제거. 댁에서 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 정말 오늘 이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오늘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더해주신 우리 박형진 원장님, 이 연치과 혹시 방문하길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와 함께 또 주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714-519-3932이고요. 주소는 1031 로즈크랜스 애비뉴 스윗 넘버 104 104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리 방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또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집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구강 관리에 대해서 좋은 조언 더해주신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